길가나 풀밭에 앉아 멍하니 민들레를 본 적이 있나요? 가만히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민들레 홀씨를 보고 있으면 모든 상념이 사라집니다. 흔들리는 씨앗은 금방이라도 바람에 휩쓸릴 것만 같아요. 하지만 그게 민들레의 끝이자 시작입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하고 있으면 생각할 겨를 따위는 없어요. 그리고 바람에 휙 하고 쏜살같이 날아가 버리는 민들레를 고개를 돌려 따라가다 보면 어느 틈에 민들레는 바람과 빛 사이로 사라져 없습니다. 책 한국 식물 이름의 유래를 보면 민들레는 흔들린다의 옛말 미다와 들꽃이란 의미의 들 외의 합성어로 하얀 날개를 가진 씨앗이 바람에 날려 멀리 퍼지는 들꽃이란 뜻에서 유래됐어요. 민들레는 우리 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꽃이지만 알고 보면 좀 특별한 식물입니다. 정상적인 흙이라곤 찾아보기 힘든 도보블럭 틈에서 인간의 발에 짓밟히고 매캐한 도심의 먼지가 그득한 흙탕물에 빠져도 어떻게든 살아남아 꽃을 피우는 생명력을 지녔어요. 집 앞에서 싹을 틔운 민들레를 수개월 동안 관찰한 적이 있는데 민들레는 차바퀴에 여러 번 짓밟혀 온몸이 짓 이긴 뒤로도 다시 싹을 틔웠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 찬란한 꽃을 피우고 끝내 바람의 씨앗은 날려보냈어요. 한국 식물 생태보감에서는 민들레에 관해 이렇게 서술합니다. 민들레마저도 존재하지 않는 도심 한 구석이라면 그곳은 생물학적 사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식물을 식별하는 어플리케이션 픽처딕스에서도 비슷한 설명이 나와요. 암수를 잘라내고 비닐을 싸놓아도 씨앗을 맺고 꽃을 피운다. 만약 민들레가 이 굉장한 생명력을 다른 식물과 기름진 땅을 두고 경쟁하는 일에 쓰며 진화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민들레는 상과들을 모두 점령한 이기적인 풀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민들레는 다른 식물이 살지 못하는 척박한 곳에서 자랍니다. 햇볕을 쟁취하기 위해 높게 자라는 다른 식물과 다르게 땅을 기듯이 이파리를 펼칩니다. 다른 식물에게 햇볕을 내주더라도 절대 빼앗지는 않겠다는 듯. 풍요로운 땅은 다른 식물에게 내어주고 가장 척박하고 생존하기 힘든 땅에 뿌리를 내리는 이 식물의 생존 방식에 대해 어떤 이들은 틈새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민들레는 치열하게 경쟁하며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존재로서 증명하는 것만 같아요. 이게 앞서 민들레를 특별한 식물이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어쩌면 민들레는 천년 만년 살아남은 나무보다 더 위대한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얼핏 보면 다 같아 보이지만 민들레에도 종류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민들레는 주로 붉은씨 서양 민들레 또는 서양 민들레예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사람에 의해 한반도에 들어왔으나 도태되지 않고 적응한 기화식물이에요. 한국의 토종 민들레는 도심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요. 때문에 저는 새로운 곳에 갈 때면 항상 토종 민들레는 없을까 두리번거리며 찾습니다. 그런데도 토종 민들레를 만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던 어느 날 취재 때문에 임진각에 갔다가 단아하게 꽃을 터뜨린 토종 민들레를 보고 정말 반가웠어요. 그곳에는 그 희귀한 토종 민들레가 길가에 즐비했어요. 그곳에도 서양 민들레가 많았지만 서양 민들레의 수만큼 토종 민들레가 곳곳에 펴 있었습니다. 토종 민들레 자생지를 본 것은 2025년 임진각에서가 처음이에요. 살면서 수많은 민들레를 마주쳤기 때문에 한 번쯤 토종 민들레를 봤을 수도 있지만 그때는 서양 민들레와 토종 민들레를 구분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 그 이전까지 토종 민들레를 봤다고 할 순 없죠.
토종 민들레와 서양 민들레는 총포를 보면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총포는 꽃의 밑동을 받치고 있는 잎으로 서양 민들레는 이게 확연하게 아래로 늘어져 있습니다. 반면 토종 민들레는 이게 꽃 밑동에 딱 달라붙어서 꽃을 안정감 있게 감싸고 있어요. 또 토종 민들레는 서양 민들레처럼 꽃이 새노랗지 않아요. 연노란색으로 꽃의 중심부로 갈수록 색이 더 짙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토종 민들레의 경우 흰색 꽃을 피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서양 민들레는 흰 꽃을 피우지 않아요. 제가 본 토종 민들레는 서양 민들레에 비해 훨씬 단아하고 아기자기함이 있었어요. 서양 민들레는 꽃대가 지나치게 길거나 많아서 가끔 신화 속에 나오는 히드라처럼 괴이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아마 인간이 만든 수많은 소음과 스트레스를 견디며 자라야 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임진각에서 만난 토종 민들레는 전체적으로 과함이 없이 균형감 있게 자라고 있었어요. 꽃과 잎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토종 민들레가 훨씬 맛있어 보인다고 할까요? 실제 토종 민들레가 서양 민들레에 비해 맛도 좋다고 합니다. 민들레는 기본적으로 쓴맛이 있는데 토종에는 서양 민들레에 없는 달콤함과 부드러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서울 도심에서 토종 민들레를 볼 수 없는 걸까요? 토종 민들레가 씨앗을 맺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현진호 박사가 쓴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풀꽃 이야기를 보면 토종 민들레는 딴 꽃가루 바지 방식으로만 씨앗을 만듭니다. 딴 꽃가루 바지란 서로 다른 꽃의 꽃가루가 곤충 등에 의해 열매를 맺는 일을 의미해요. 반면 서양 민들레는 같은 꽃의 꽃가루라도 씨를 맺는 자가 수정이 가능해요. 심지어 수정을 하지 않아도 씨를 맺는 무수정 결실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토종 민들레를 대도심에서 보기 힘든 것 아닐까 싶어요. 토종은 반드시 꽃가루를 다른 꽃에 전달해주는 곤충이 있어야 수정이 가능하기에 벌과 나비가 거의 없는 대도심에서는 씨앗을 맺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민들레를 구분할 줄 알게 된 뒤로 몇 가지 꿈이 생겼어요. 그 중 하나는 토종 민들레를 키워서 맛있는 민들레 겉절이와 민들레 무침, 민들레 커피, 민들레 술 등을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과 나눠 먹어보는 일이에요. 가장 먼저 아내를 꼬드기고 있는데 그럴 때면 아내는 아무 민들레나 먹으면 안 된다고 핀잔을 줍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아직 일러요. 조금만 더 설득하면 넘어올 것 같기에.